네, 안녕하세요. 인상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장에 따라서 다양한 영업 정지 사례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업장이라 그러면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음식점과 그다음 유흥주점, 기타 노래방,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학원이나 각종 병원, 또 약국, 또 더 나가서는 주변에 이제 공인중개 사무실과 관련된 사무실, 건축 사무실 이런 많은 영업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업장을 운영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어떤 불법 행위로 인해서 행정관청으로부터 또는 경찰서로부터 적발돼서 영업 정지라든지 또는 면허 정지라든지 또는 영업장 폐쇄와 같은 이러한 극단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과 같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더 경기가 어렵고 생활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는 물론 불법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하지 말라는 것을 불법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영업 정지와 같은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되면은 당장의 모든 분들이 내 생활에 큰 타격을 입고 또 내 생활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활, 더 나아가서는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 왔고 또 지금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불법적인 행위로 적발이 됐긴 했지만은 좀 더 이것이 의도치 않게 발생한 거라는 것을 밝히고 또 이런 처분에서부터 좀 감경을 받거나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십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그런 경우를 좀 한번 겪은 적이 있는데 막상 당하고 나 보니까 음식점에서 그런 경우를 당하고 나니까 저는 전혀 의도치도 않았고 또 몰랐던 것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할 줄 몰라서 그냥 처분대로 처분을 받고 그렇게 손해 아닌 손해를 감당하면서 결국 사업장에 큰 손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은 적절하게 전문가를 상담해서 대처를 했겠지만은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잘 몰랐었고 또 주변에 그런 전문가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처할 수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주변에 가장 많이 영업정지를 받는 게 바로 음식점에서의 영업정지와 노래방 또는 경우에 따라서 유흥업소 또는 이제 청소년들을 고용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 자, 이런 여러 사례가 있고 특히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 사무실에서 중개 사고로 인해서 민원인의 신고로 인해서 중개 사고로 인해서 영업정지를 받는다는 등 또는 자격증 정지를 받는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사례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누차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구체적인 거 세부적인 거는 각 사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어떤 그 상황이 발생하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즉각적으로 전문 행정사들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사례들의 대처 준비 사항 과정들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라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음식점의 영업정지 사례를 한번 기점으로 해서 진행 과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음식점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음식점 내에서 청소년 음주와 관련된 그런 어떤 정지 사례가 영업정지의 처분 사례가 가장 많은데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영업정지를 적발되면은 두 가지 사례로 두 가지 방법으로 처분이 되겠죠. 하나는 형사처벌의 단계, 또 하나는 행정처분의 단계로 나눠집니다. 자, 형사처벌은 경찰에 의해서 적발되고 그럼 적발되면 경찰 조사서를 받겠죠. 자, 그리고 이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에 그 조사 내용이 검찰로 넘어가서 자, 이때 단계가 중요한데요. 뭐든지 항상 적발이 되면 바로 그에 따라 준비사항을 전문가 상담해서
세부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걸 늘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가기 전부터 어떤 상황, 그때 어떤 사실관계라든지 반성문이라든지 탄원서라든지 또는 상대방의 어떤 청소년들이나 그런 대상들이 있으면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그 사실관계, 그들이 고의적으로 그랬거나 또는 어떤 본인들이 어떤 그런 감춰졌던 그런 것들이 그 학생들이나 그 대상들도 탄원서를 받아가지고 함께 준비하는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성문을 어떤 분들은 뭐 한 번 제출이나 두 번 제출이나 말씀하는 분도 계시지만 일단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한 번을 아주 진솔하게 자신의 어떤 반성문을 그 사건 발생 정황과 더불어서 작성을 해서 제출하고 나중에 검찰이나 더 나가서는 법원 단계까지도 있다면은 그때마다 진솔하게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간에 탄원서, 사실관계 확인서, 반성문,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정황조사서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경찰 조사 단계에 제출을 하고요. 자, 이때에 그 경찰 조사 단계에서 검찰로 넘어갈 때 자, 기소유예의 어떤 기소유예를 받게 된다면은 나중에 이후에 연관되는 행정처분에서도 경감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불기소 또는 기소의 단계가 있죠. 그래서 기소유예가 되고 나면은 약식명령을 해서 벌금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도 즉각적으로 세부적인 어떤 그 준비를 잘 해야지만이 감면이나 또는 그 벌금 문제도 감면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행정처분 들어오면은 행정관청이나 경찰서는 상호 공조해가지고 서로 어떤 통보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은 행정관청 처분에서의 영업정지가 2개월이 될 게 1개월이 되고 또는 1개월 같은 경우는 과태료로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행정관청에서는 통보를 하면은 처분을 받게 되면은 일단은 영업정지 예정 통지서를 오게 됩니다. 그때 이의제기를 하고요. 요때 이의제기도 마찬가지 앞에서 형사처벌처럼 단원서, 반성문, 사실확인서 이런 내용들을 첨부해서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조사를 받고요. 그 다음에 예정 통지서를 끝나고 나서 영업정지 1개월, 2개월의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단계까지는 형사처벌 단계하고 서로 연결돼서 형사처벌이 통상적으로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이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 행정처분의 단계에서 1개월 정도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은 과태료 청구를 같이 함으로써 과태료로 전환하는 청구를 하게 되겠죠. 과태료는 그 업종마다 일평균 매출액을 따져서 이제 부과가 되는데 그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요즘과 같이 장사가 안 되거나 안 좋을 때는 또 과태료보다도 그게 뭐 영업정지 기간이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업정지를 맞는다는 얘기는 사업장을 못하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이나 어떤 고객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2개월이건 1개월이건 받게 되면은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한다면은 이때 당시에 행정심판 청구를 실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행정심판 청구를 할 적에는 늘 강조했지만은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해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가 끝날 때까지 본 사업장의 영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집행정지 신청문을 첨부해서 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업장의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면은 이루어지는 어떤 행정처분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형사처분, 하나는 행정처분의 두 가지 처분을 과정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항상 우리가 영업장에 어떤 것을 영업행위, 사업행위를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사건에 연루되거나 본의 아니게 범법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냥 당하고 또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 권리를 찾아야겠죠.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과거와 다른 대한민국 지금 현재 사회는 내 권리를 내가 스스로 찾는 자만이 권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원 행정 시대, 과거처럼 행정사들이 많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전문적인 행정사들이 각 곳곳에 사업장을 내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본인의 권리를 찾고 또 내 권리뿐만 아니라 불합리하게 행정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청소년들이 특히 뭐 그런 청소년들 많지는 않지만 간혹 요새는 청소년들이 고의적으로 와서 고의적으로 영업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떤 본인들은 그거에 따라서 합의금을 또 받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어요. 여러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 정황들을 정확히 분석을 하고 제출하고 대처하는 게 좋죠. 단 하나 항상 모든 것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정확하게 사업장을 운영하셔야겠죠. 그러나 항상 모든 것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하게 영업장, 특히 음식점의 청소년 음주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로 해서 이렇게 진행 사항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영업행위에 관련된 어떤 처분을 영업정지와 관련된 처분을 받는 것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두 가지 과정을 겪고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준비를 잘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한다든지 또는 이쪽에서 형사처벌에 관련돼서 어떤 여러 가지 준비 서류들을 제출해서 그런 처분의 벌금이나 형사처분을 감면받고 좀 낮추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주변에 있는 전문 행정사들을 처분이 받았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즉각적으로 준비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큰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영업정지와 관련된 영업장의 영업정지와 관련된 행정처분 과정의 형사처분 과정과 행정처분 과정의 내용들을 말씀드렸고 구체적으로 자세한 준비 자료나 어떤 내용들은 전문 행정사들에게 상담하시고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